생존율이 워낙 좋다. 조기에 발견하면 95% 완치가 된다. 또 이 조기위암에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오래 살기도 하지만 오래 사시지만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을 자꾸 이제 우리가 중시한단 말이죠. 살더라도 우리가 삶의 질이 좋게 그렇게 살기 위한 수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경으로 떼어내는 수술도 있고 복강경으로 해서 떼어내는 방법도 있고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데 개복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을 보존한다든지 또 유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십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괄약근이 있는데 그 유문을 보존해서 덤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덤핑 증후군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덤핑 증후군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수술도 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이 림프절을 많이 떼어낼 필요 없죠. 조직을 많이 제거하지 않고 최소한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내시경으로 떼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신 마취도 하지 않고 배에 상처도 안 나고 내시경 한 복으로 수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은 조기위암은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환자의 전신 상태가 적절해야 되고 내시경 치료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감안해야 되겠고 또 내시경 치료 후에 또 문제점이 또 재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점막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우는 암의 종류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분화형 암도 있고 뭐 미분화형 암도 있고 그런데 분화형 암이어야 되고 사이즈가 크면 좀 곤란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사이즈가 작은 그런 암이어야 되고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증이 이제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시경 하다 보면 내시경을 떼어내다 보면 출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가 나서 고생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깊이 이걸 떼다 보면 천공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복막염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동반될 수가 있다. 또 점막절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암이 점막에만 있고 사이즈가 작고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런 그 내시경을 하기 전에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단이 정확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진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 내시경으로 떼어냈는데 이게 불완전하게 떼어내는 수도 있고 이게 떼어냈는데 재발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내시경으로 떼어냈다고 하는 거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림프절로 퍼진다고 그랬는데 바깥에 림프절로 퍼진 경우라면 큰일 나겠죠. 이미 퍼져 있는 거를 위에 있는 것만 떼어냈으면 이건 뭐 100% 재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시경 치료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일부의 환자분들한테 가능한데 그 가능한 그분들은 아주 이거는 행복한 거죠.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암 수술, 이제 위암 수술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 수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위암 수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됩니다. 안정성이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후에 무슨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수술로 인해서 또 사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분이 항상 나타나죠. 또 우리가 맹장수술, 여러분 충수돌기염이지만 우리가 맹장염 그러는데 그러한 수술을 하고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암 수술은 그러한 수술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술이니까 그런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항상 동반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안정성이 될 겁니다. 또 이 암 환자라고 하는 분은 수술을 하고 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재발 아닙니까?
항상 그것이 이제 그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거든요. 수술받은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에 수술할 때 완전하게 수술할 거냐, 가능한 한 재발률을 낮추는 수술을 할 거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띄고 정말 완전하게 제거를 했는데 위수술했는데 식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먹기만 하면 토하신다든지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기능성이 또 유지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만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약해지는 거죠. 안정성에만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래서 근치성이 떨어지죠. 안전한 것만 따지다 보니까 림프절을 좀 축소해서 조금만 제거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외과 의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암 수술의 이제 그 기본은 뭐냐면 암이 있으니까 위를 떼어내고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 림프절을 적절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요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위암 수술하면 근치적으로 떼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암 수술에서는 근치적으로는 절제해야 된다. 이 근치적이라는 게 뭐냐? 수술하고 났는데 암을 위를 떼어내고 연결을 했는데 연결한 부위에 암세포를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를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또 림프절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그 림프절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근치적인 절제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림프절을 놔두고서 일부만 제거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암이 간이나 뼈나 이런 데 전이가 있으면 그거는 근치적인 절제가 아니죠. 그건 틀림없이 재발이 되고 암이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세 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우리가 근치적으로 절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림프절을 그럼 얼마만큼 떼내느냐?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이지만 전 위가 있으면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뿐만 아니고 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림프절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술시기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림프절을 정확하게 제거할 거냐 하는 것이 그 외과 의사들의 가장 큰 초점 중에 하나고 이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그 위암을 하는 위암 의사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우위성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수술을 잘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